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최고의 성공적인 입법을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세제개혁, 세금개혁안을 통과시켰는데, 과연 그 세금개혁 통과가 우리 그 서민들에게 좋은 소식인지 이 얘기를 지금 전문가를 통해 듣고자 저희가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상혁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혁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트럼프 세제 개혁안 저희들한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물론 그 트럼프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굉장히 많은 그 각계각층의 세금 그 내시는 분들한테 다들 조금씩은 조금씩은 다 내고 부자들한테 특별히 많이 되도록 안배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금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요? 일단은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야,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일을 했군요. 네, 저도 몇 가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 트럼프 본인이 대통령 그 선거전에서 얘기했었던 캠페인 시절에 얘기했었던 것은 정말 듣기에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특별히 부자들한테만 그 집중된 이 텍스 개혁안이 세금 개혁안이 부자들한테만 집중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나름대로는 그 세금 보고를 해드리는 입장의 사람으로서 좀 걱정스럽기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셨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트럼프 본인이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원과 상원을 거쳐가면서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뜻깊은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 캠페인 시절에 얘기했었던 부자들한테만 특별히 많이 유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삭제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제는 밸런스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한테 좀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텍스 보고 시즌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일단은 그 가장 먼저 저희가 지금 마감하는 게 페이롤 텍스 마감이 제일 먼저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업체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 인컴 텍스 시즌이 인컴 텍스 시즌이 지금 2017년이잖아요. 지금 2017년 텍스 시즌이죠. 지금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지금 2018년 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세제 개혁안은 2017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고 2018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김치국 마시고 있습니다. 1년 뒤에 좋아할 걸 미리 좋아했군요. 그 비즈니스 사이드를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그 2017년하고 2018년 거를 조금만 비교를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이 한인 비즈니스들이 거의 대부분이 스몰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스몰 비즈니스니까 이 세제 개혁안에서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은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세금을 내는 형태죠. 법인이 세금. 그거는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한인들, 그러니까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C 코퍼레이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S 코퍼레이션이 많죠. 그렇죠. C 코퍼레이션은 코카콜라나 그렇죠? CNN이나 이런 데가 C 코퍼레이션이고요. 직원이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데가 C 코퍼레이션이고요. 우리 스몰 비즈니스는 C 코퍼레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약속했었던 법인세 인하 부분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C 코퍼레이션, 트럼프 본인 회사는 아마 C 코퍼레이션이겠죠. 그 C 코퍼레이션 세금을 많이 줄여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S 코퍼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LLC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S 코퍼레이션이나 LLC 같은 경우도 C 코퍼레이션에 버금가는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상원 하원을 통과를 하면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 코퍼레이션의 그 세금을 20%까지 줄여준다고 하면은 S 코퍼레이션이나 LLC도 한 25%까지는 줄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그렇다면은
이 S 코퍼레이션이나 LLC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pass-through entity라고 하는데, 네. 그 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에서 남은 net income을 개인 레벨로 pass-through 시켜서 네.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하는 게 그 그렇죠. S 코퍼레이션 LLC죠. 그렇죠. 그 S 코퍼레이션 LLC 같은 경우는 그 개인한테 pass-through 되는 그 인컴 중에서 네. 20%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패스트루가 원래 내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10만 불을 벌었다. 네. 그럼 10만 불이 나한테 다 넘어와서 내가 10만 불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네. 10만 불이 아니라 8만 불만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오. 엄청난 겁니다. 네. 대단한 겁니다. 20%를 디덕트 해준다고 하는 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10만 불 보고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2만 불짜리 비용을 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2만 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세금으로만 따져도 몇천 불 될 텐데요. 그럼요. 네. 몇천 불뿐만이 아니죠. 몇만 불씩, 아무리 스몰 비즈니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몇십만 불씩 세금을 가고. 와, 야, 대단하네요. 예. 잘 됐네요. 저는 대기업들만 혜택을 볼 줄 알았더니 소기업들도. 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동안은 C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는 C 코퍼레이션만 유리한 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S 코퍼레이션하고 C 코퍼레이션을 다 비교를 모든 인컴 레벨에서 다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네네. 거의 모든 인컴 구간에서 S 코퍼레이션이 C 코퍼레이션보다 확연하게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큰 법인들만 좋은 거 아니냐 했었는데, 네. 우리 스몰 비즈니스한테 오히려 혜택이 더 큰 법안으로 네. 났어요. 아이고,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트럼프 대통령 그 세제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 효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S 코퍼레이션이나 LLC가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 그렇죠. C 코퍼레이션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C 코퍼레이션도 그 전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세금을 적게 내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C 코퍼레이션이 더 많은 이익 배당금을 주주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S 코퍼레이션이 C 코퍼레이션보다 오히려 더 혜택을 많이 보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상장되어 있는 큰 회사들만 투자할 게 아니라 이 작은 회사들한테 투자해서 짭짤하게 재미를 보는 것도 좋은.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꾸 현대화가 진행이 될수록 네. 모든 기업들이 대형화되고 프랜차이즈화되고 네. 스몰 비즈니스는 자꾸 갈 길이 없어지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동안 제가 이 회계사 업무를 하면서 미국의 그 세제 개혁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주자는 그런 개념으로 네. 굉장히 많은 일을 좀 사실은 해줬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동안에서 유례를 볼 수가 없었다. 1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100년 만에 처음으로 뭐 이렇게 대단한 부분들을 해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확실히 알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 그 월급쟁이들, 네. 월급쟁이들한테는 이게 네. 어땠나요?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20% 세금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네. 뭐 대단한 겁니다만, 개인 레벨로 들어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월급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은 사실은 20%씩 그렇게 급격한 텍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렇죠. 텍스 브레이크가 없고 세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세율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인컴이 적은 사람은 아주 적은 사람은 10%만 세금을 내는 것이고, 네. 아주 많은 사람은 그동안 최고 세율이 39.6이었었어요. 10% 약 40% 되죠. 예. 10에서 40%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계단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인컴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예.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 각각의 그 계단의 높이가 다 조금씩 줄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대부분의 그 텍스페이어들이 일반적 보통의 세금 납세자들이 주로 많이 아주 집중적으로 속해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15% 텍스존이에요. 15%요. 예. 그러니까 내가 1,000불 더 벌면은 150불을 세금을 더 내는 그 사람인 거죠. 네. 그 안에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 한 70%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5%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15% 텍스 존이 12%로 떨어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3%가 줄어드는 거죠. 네. 3%가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니까 15분의 3이거든요. 100분의 3이 아닙니다. 네. 그동안 10원 했던 사람이 3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뭐 느낌으로 볼 때는 거의 뭐 20%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네. 15% 바로 위에 보면 25%가 네. 원래 있었어요. 네. 그 25%에 있었던 사람들은 22%로 역시 3%가 네.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존에 있는 사람들은 덜 똑같은 줄어드는 3%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 덜 줄어드는 느낌이죠. 느낌이 그러나 네. 금액은 더 많아요. 네. 금액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네. 그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28% 있었어요. 28% 있었던 사람은 24%가 됩니다. 오. 4%가 줄어들어요. 더 많이 오히려 볼 수 있죠? 돈을 더 많이 네. 버는 분들이 더 네. 혜택을 많이 보는 네, 구조로. 비례적으로 보면은 20%씩 안 되고 좀 적은 그 느낌이겠지만 네. 금액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1,000불 내던 사람이 20% 줄어가지고 800불로 줄어들었으니까 200불 세이브했다 이런 느낌과 네. 세금을 10,000불 내던 사람이 네. 10,000불 내던 사람이 9,000불로 줄어가지고 1,000불 줄어 10%밖에 안 줄었지만 네. 1,000불 줄었다고 하는 느낌하고 그건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네요. 특히 그게 아주 높은 지역까지 가게 되면은 39.6이었었던 사람들이 네. 35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오. 39.6이 35로 줄어들면 그건 뭐 대단한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상원에서 누군가가 발의를 해서 예. 39.6이었었던 사람을 35로 낮춘다고 하는 건 지나치다. 네.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이 나라에서 누가 세금을 내냐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37% 존을 하나를 급조해서 만들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컴에 1년에 텍스블 인컴 60만 불 넘어간 사람들. 네. 그 사람들만은 35.5 내게 해서는 안 된다. 37%까지 올리자. 37도 하게.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분들이 세금을 내줘야죠, 사실은. 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움직이겠죠. 네. 그런 존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한인들이 15% 내고 있었던 거가 15% 줄어드니까 내가 내는 세금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가 20% 정도가 줄어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들도 결론적으로는 한 20% 정도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소비 심리도 좀 더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세금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뭐 리펀드니까요. 네. 그러니까 리펀드를 받는 시점들이 보통 3월달, 4월달이거든요. 네. 그때가 미국 경기가 제일 좋아요. 항상. 네. 네. 항상 제일 좋죠.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그 캐시가 늘어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끝도 한도 없이 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스탠다드 디덕션.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퍼스널 이그제미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내 수입에서 예. 기본적으로 빼주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스탠다드 디덕션은 누구든지 뭐 예전에는 12,000불이었었는데 12,000불을 일단은 공제를 해주는 거죠.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12,000불을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숫자에 따라 가지고 가족 숫자 1인당 4,050불 대충 4,000불이라고 하면 보죠. 네. 1인당 4,000불씩 또 퍼스널 이그젬션을 또 해줬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같으면은 12,000불 스탠다드 디덕션이 되고 네. 그리고 4인 가족이니까 4,000불씩 4명이면 16,000불이죠. 네. 다 합쳐가지고 28,000불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모든 예전에 그랬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전에 네.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이번에 바꾸면서 트럼프 본인이 이 세금 법안이 너무나 복잡하다. 네. 퍼스널 이그젬션 같은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없애버리자. 어. 그게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었어요. 퍼스널 이그젬션 없애버리겠다. 네. 그 대신 스탠다드 디덕션을 아주 많이 올려주겠다. 아. 처음에는 한 5만 불까지 올려주겠다고 했어요. 네. 5만 불까지는 누구든지 세금 하나도 안 내게 하겠다 이거죠. 어유 그럼 살만난 거. 그렇죠. 예. 네. 그렇게까지 키워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점점 5만 불이 줄어들고 대통령 캠페인 도중에도 줄어들었어요. 아. 5만 불이 말이 안 된다고 하도 줄여 맞으니까 네. 네. 5만 불을 3만 불로 줄이고 점점 줄이더니만은 최종적으로 상하원을 다 통과한 그 합의안에서는 네. 2만 4천 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이. 그것만 봐도 그 전에 12,000불에 비해 가지고 24,000불이니까 2배예요. 네. 공제가 2배. 그게 좋은 것이냐? 근데 퍼스널 이그젬션이 없어졌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네. 4인 가족 16,000불짜리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 그 전에 4인 가족의 경우에는 28,000불이 공제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퍼스널 이그젬션이 없으니까 네. 24,000불 오히려 공제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까지 텍스 시스템이 몇십 년 동안 잘 조율이 돼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인데 네. 그 시스템을 너무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 네. 이런 그 부적절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조화가 네. 생기지 않는 부분이 생기죠. 음.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많은 분들, 네. 아이가 많은 분들은 불리하네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 애가 많은데 불리하네요. 그러시죠. 어떡하지? 그 대신 네. 그 부분이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것도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한번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그 두 번째 단추부터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스탠다드 디덕션, 퍼스널 이그젬션 상당히 잘 갖춰진 시스템인데 네. 그 부분에서 뭔가 하나를 공약 때문에 할 수 없이 없애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자꾸 뒤틀어지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네, 뭐 네.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제 조심해야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차일드,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가족들 중에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네. 그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1인당 1,000불이었었거든요. 네. 1인당 2,000불로 늘어납니다. 그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거죠? 네. 17세 미만. 네. 17세 미만. 네. 근데 2018년도부터는 18세 미만으로 바뀌어요. 한 살 더 예. 봐주고. 예, 한 살 더 봐줘요.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는 크레딧이었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그게 1인당 1,000불이 1인당 2,000불로 바뀌니까. 그거는 괜찮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생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세율이 떨어지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그 퍼스널 이그젬션이 없애는 부분을 메이크업을 해주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간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전에 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다 줄어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세금이 다 줄어든다 그러면은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해야 할 생각?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죠. 어려운 문제죠. 그 인컴 텍스를 가지고 그 나라 살림, 인컴 텍스가 많이 거쳐야지 그 나라 살림에 이제 보태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그 저도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 이 미국의 시스템 중에서 그 대부분의 그 수입원은 네. 수입원은 사실은 인컴 텍스가 아닌 것 같아요. 인컴 텍스가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그 메디케어라든지 네. 아니면은 오바마 케어를 통한 어떤 그 부자들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줬었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컴 텍스는 사실은 흑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기는 뭐 돌려주는 돈 안 찾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사회 시스템, 사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 상당 부분이 세일스 텍스나 프로퍼티 텍스가 다 커버를 해주는 것이고 인컴 텍스는 사실은 상당히 흑자폭이 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적자가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뭐 법인세를 감면해줬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인컴 텍스를 감면해줬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은 오바마 케어가 이제 없어지고 뭐 아마도 트럼프 케어가 나오겠죠. 네. 네. 그 트럼프 케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쪽의 적자폭이 사실 훨씬 더 큽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에 저희가 와서 살고 있으니까 위정자들이 잘 해서 좀 살만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다행히 이번에 그 트럼프 세제 개혁 여러분 얘기 들으신 것처럼
대부분 다 조금씩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우리가 세금을 좀 덜 내면서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것 같은데 기분 좋게 일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